전주리입니다. 오늘도 참을 인을 새기며 육아서를 뒤적이고 계실 이 시대의 엄마 아빠를 위한 시간입니다.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이재현 용인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지난 시간에 아이들 키를 키우기 위해서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이야기를 주제로 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사실 키 성장 관련해서는 운동법보다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무엇을 먹여야 되냐, 특히 영양제 뭘 먹여야 되냐라는 주제입니다. 제가 소아과 의사가 되고 가장 많이 받은 질문 중에 하나가 이 질문이고, 지난 시간에도 실제로 질문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 아이들 키 성장에 중요한 음식과 영양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아이가 1cm라도 더 자랐으면 하는 마음에 오늘도 키 크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이나 영양제 찾고 있는 분들 많을 텐데요. 오늘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에선 키 성장 영양제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니까요. 방송을 듣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로 참여해 주시죠. 우리 이재현 교수님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샵 9730번으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콩 게시판 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교수님, 저는 어린이 성장 영양제라고 하면 제가 어린 시절에 사 먹던 빨간 캐러멜 타입의 영양제가 생각나는데요. 그 어떤 효능이 있는지는 모르고 맛있어서 먹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 영양제 저도 되게 좋아했는데요. 네. 이게 네모나고 빨개서 네. 맛있어서 지금도 많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어릴 때는 그게 참 맛있어서 한 번에 많이 먹고 싶었는데 부모님들이 많이 못 먹게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악에 받쳐서 어른이 되고 나서 한 통씩 사다가 간식으로 드시는 분들도 지금 계십니다. 근데 이 영양제가 대표적으로 먹으면 키가 큰다는 제품으로 광고를 많이 했었고, 실제로 함유된 영양소들을 살펴보면 칼슘, 비타민 D, 아연, 그리고 다양한 비타민들이 들어있습니다. 사실 요즘 나오는 영양제들도 그 구성 성분들이 큰 차이가 없고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오랜 시간 판매가 되어 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저도 영양제에 관심이 있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칼슘과 비타민 D는 꼭 함유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주 중요한 요소인가요? 키 성장에? 그렇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다시피 칼슘은 우리 뼈를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런데 이 칼슘이라는 영양소가 그냥 먹어서는 몸에 흡수가 잘 안 되거든요. 이때 칼슘이 몸에 흡수되는 것을 도와주고, 또 흡수된 칼슘이 뼈를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비타민 D입니다. 키가 큰다는 것은 결국 뼈가 길게 자란다는 네. 뜻이잖아요. 그래서 칼슘과 비타민 D가 키 성장에 매우 중요한 영양소들인데요. 실제로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중 일본에서 이루어진 한 연구를 소개해드리면, 일본에서 성장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비타민 D 결핍이 있는 아이들이 결핍이 없는 아이들보다 키 성장 속도가 더디더라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비타민 D 결핍이 심하면 뼈가 약해져서 뼈가 굽어지는 구루병이라는 병이 생길 수가 있는데, 네. 이런 구루병이 생길 정도의 결핍이 아니더라도 키가 덜 자랄 수 있다라는 점이 조금 충격적이었는데요. 연구진은 일본의 아이들이 햇빛 노출이 적은 환경에 있다 보니 햇빛으로 비타민 D 합성이 부족해서 비타민 D 결핍이 많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일본의 학구열과 우리나라의 학구열이 되게 비슷하잖아요. 실제로 우리나라 아이들도 비타민 D 결핍이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아이들에게도 경고를 주는 연구 결과가 아닌가 싶고요. 칼슘에 관해서도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는데, 미국 정부기관에서 한 연구가 있었는데, 만 5세에서 15세의 여자아이들을 대상으로 칼슘 흡수율이 키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칼슘 흡수율이 낮은 아이들이 실제로 키가 더 작더라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결국 우리 몸에 칼슘이 얼마나 잘 들어오는지가 키 성장에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겠죠. 비타민도 권장 복용량이 있잖아요. 그럼 얼마나 먹어야 키 성장에 도움이 될까요? 비타민 D가 이제 권장 복용량이 있습니다. 0세부터 만 11세까지는 하루에 5 마이크로그램, 다른 단위로 하면 200 IU 먹으면 네. 되고요. 만 12세부터 64세까지는 하루에 10 마이크로그램, 다른 단위로는 400 IU,
만 65세 이상은 하루에 15마이크로그램, 다른 단위로는 600 IU입니다. 그런데 비타민 D가 부족하면 키가 덜 자라니까 비타민 D를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키가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시는데 네. 안타깝게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비타민 D를 더 많이 보충해준 아이라고 해서 키가 더 크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연구는 없었고요. 정리를 해보면 비타민 D가 모자라면 문제지만 충분하다면 많이 먹는다고 키가 더 많이 크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칼슘은 어떨까요? 뼈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잖아요. 칼슘의 경우에도 비타민 D와 사실 비슷합니다. 칼슘은 워낙 옛날부터 알려진 영양소다 보니까 칼슘을 많이 먹으면 키가 더 크지 않을까 하는 주제로 정말 많은 연구들이 있었는데요. 네. 근데 문제가 이 결과들이 연구마다 굉장히 상이하게 나타났습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칼슘을 많이 섭취하면 키가 더 크는 것 같다.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연구도 있었고요. 또 어떤 연구에서는 사춘기 때 칼슘을 많이 먹으니까 오히려 최종 키가 더 작더라. 키 성장이 부정적이더라 하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마다 칼슘을 많이 먹는 게 키 성장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대한 의견이 갈리기 때문에 이것도 정리해보면 칼슘이 부족한 거는 키 성장이 부정적인 것은 맞지만 칼슘을 무조건 많이 섭취한다고 해서 키가 더 크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네. 사실 제 주변을 보면 친구 엄마들은 엄마 아빠가 키가 큰 편이 아니면 이 주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저 같은 경우는 엄마 아빠가 작은 편은 아니지만 둘째가 계속 태어나서부터 지금 30개월까지 하위 30%에 해당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작으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운동을 하면 키가 클 수 있을까? 이 주제 얘기할 때랑 근데 비슷한 결론인 것 같아요. 계속. 네, 맞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운동이 부족하면 키 성장에 방해가 되지만 운동을 많이 한다고 키가 더 많이 크는 것은 맞아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운동이나 영양제 그 어느 하나만 더 많이 한다고 해서 키가 더 크는 것은 아닌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키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매우 복잡한 작용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이기 때문인데요. 키 성장의 중요한 요소들을 생각해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유전자가 있겠고, 네. 또 영양 섭취 상태, 운동은 얼마나 하는지, 그리고 키 성장을 방해하는 질병은 없는지, 그리고 다른 환경적인 요인은 없는지 등등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작용을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그 결과물로 나온 것이 키이기 때문에 단순히 운동을 더 많이 한다, 영양제를 많이 공급을 한다라고 이런 단순하게 노력을 한다고 해서 키가 많이 자라는 것은 아닌데요. 이거를 저는 공부에 비유를 많이 합니다. 네. 어떤 아이가 공부를 잘하려면 타고난 공부 머리도 있겠고요. 또 어떤 선생님을 만났는지, 뭐 어떤 친구가 지내는지도 중요하고, 공부하는 책은 얼마나 좋은지, 공부 환경은 어떤지,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요소는 신경 쓰지 않고 좋은 문제집 하나 사준다고 해서 애가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것은 아니겠죠. 이처럼 키도 이 영양제를 먹으면 더 잘 크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요소들은 생각하지 않은 채 비싼 영양제만 사주고, 아니면은 뭐 이거 좋다더라 해서 이런 비싼 식재료 사다가 아이에게 먹이신다고 하더라도 기대하는 만큼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게 바로 이러한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키 성장을 위해서 아연 섭취가 중요하다는 얘기도 들었는데요. 아연도 따로 챙겨 먹을 필요가 없는 건가요? 아연 자체가 우리 몸에 해주는 영향은 되게 굉장히 긍정적인 것이 많습니다. 아연은 DNA 합성, 세포 분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양소인데요. 키가 큰다는 것은 결국 우리 몸의 세포들이 분열해서 그 세포의 수가 많아져야 되고, 그 과정에서 DNA 합성이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연이 키 성장에 중요한 영양소로 꼽히고 있는데요. 실제로 대규모 연구를 해보니까 아연을 잘 섭취하는 아이들이 키가 조금은 더 큰 경향이 있다라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연은 또 이런 좋은 영향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데, 설사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을 줄여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어떤 병에 의한 설사든지 아연을 잘 섭취하는 경우에는 병에 상관이 없이 설사의 기간이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아연 영양제를 따로 챙겨 먹는 것이 중요할까? 이게 또 다른 문제인데요. 이거는 아연은 제가 조금 편하게 표현하면 우리가 평소에 먹는 식재료에 널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상시 식사만 잘하더라도 권장 섭취량 이상의 아연을 아주 쉽게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식사를 잘하는 아이라면, 그리고 식사를 잘하는 어른이라면 굳이 영양제를 따로 챙겨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사실 임신했을 때만 영양제를 잘 챙겨 먹고 아이 키울 때는 잘 못 챙겨 먹고 있는데, 영양제를 꼬박꼬박
챙겨 먹어야 될까요? 먹지 않아도 될까요? 이게 네. 특히 키 성장에 뭐 영양제를 많이 먹는 게 뭐 별다른 도움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거 괜히 먹는 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키 성장에만 집중해서 그렇지 건강의 측면에 생각한다면 칼슘과 비타민 D, 아연 등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지난 시간에 운동 관련해서도 말씀드렸을 때 운동이 키를 더 키워주지는 않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매일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영양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비타민 D와 칼슘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뼈 건강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골밀도는 성인이 될 때까지 이제 뼈가 얼마나 튼튼한지 그 골밀도는 성장기 때는 꾸준히 증가하다가 성인기 이후에는 점점 감소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노인기가 되면은 뼈가 약해지고 뼈에 구멍이 뚫리기도 하는 골다공증이 많이 생기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성장기에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해서 칼슘과 비타민 D 섭취는 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칼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떤 영양소든지 식사나 이런 먹는 걸로 영양제보다는 먹는 걸로 먼저 잘 섭취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식사를 잘 챙기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런데 이제 편식이 심한 아이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영양결핍이 생기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런 아이들에게는 영양제를 특별히 챙겨주시는 것이 실제로 키 성장이나 건강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편식이 심한 경우에는 특정 영양소의 그 섭취가 부족하기 때문에 영양결핍이 발생해서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그 부족한 영양소를 영양제를 먹음으로써 채워주는 것이 키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이미 이제 밝혀진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음식을 가리는지에 따라서 부족해지는 영양소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유제품을 안 먹으면은 칼슘과 단백질을 부족하게 먹을 수가 있고요. 채소를 먹지 않은 경우에는 섬유질과 다양한 비타민 섭취가 부족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편식의 종류에 따라서 보충해야 되는 영양소가 달라지기 때문에 아이가 편식에 있다 그런 경우엔 전문가에게 영양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고 이를 통해서 어떤 적절한 영양제를 주는 것이 아이에게 도움이 될까를 한번 도움을 받아보시고요. 궁극적으로는 아이의 편식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청취자분들 중에 많진 않겠지만 우리 아이는 평소에 골고루 정말 다 잘 먹어요 하는 분들은 영양제를 굳이 챙겨 먹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씀인가요? 편식이 심하지 않더라도 보충해야 되는 영양제는 있습니다. 네. 바로 가장 중요한 건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식품으로도 섭취하기는 하지만 그 양은 좀 모자란 편이고 네. 대부분 햇빛이 피부에 닿으면 우리 몸에서 피부에서 합성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현대인들은 아이든 어른이든 야외 활동하는 시간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리고 외출할 때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바르시잖아요. 그런데 비타민 D 합성에 쓰이는 햇빛이 바로 자외선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햇빛 노출이 부족한데 자외선이 피부에 닿질 않으니 비타민 D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에는 대부분은 비타민 D 결핍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비타민 D를 그래서 전 연령의 사람들이 모두 영양제로 잘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철분제를 잘 섭취해야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단 모유 수유만 하는 아기들의 경우에는 생후 10일 정도가 넘어가면 철분제를 섭취해줘야 되고 그런 아이들이 아니더라도 분유를 먹는 아이더라도 철결핍 증상이 보이는 아이들은 철분제를 보충해주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생리를 하는 여성들의 경우에는 철결핍 빈혈이 많이 생기거든요. 이런 경우 철분제를 더 잘 섭취하셔야겠습니다. 빈혈의 경우에는 좀 어지럽고 몸이 불편한 증상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춘기 때 철결핍 빈혈이 있는 경우에는 키가 덜 자란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철분제를 잘 복용하면 빈혈이 치료되면서 키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으니까요. 필요한 경우에는 철분제도 잘 복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키성장 영양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관련 고민 갖고 계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용인 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 이재현 교수님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하하의 키 작은 꼬마 이야기. 하하의 키 작은 꼬마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어요. 5770님, 아이 키 크는데 비타민 대신 차라리 소고기를 많이 먹여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소고기 비타민보다 더 효과적일까요? 이렇게 딱 영양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양소 하나를 더 보충한다고 키가 많이 자라는 건 아닌 것처럼 어떤 식품 하나를 더 먹는다고 키가 더 크는 건 아닙니다. 근데 소고기를 잘 먹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면이 있는데 고기는 단백질과 철분의 공급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도 다른 비타민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이 소고기만 많이 먹으면 다른 영양소가
안 들어있는 거는 소고기 안 들어있는 거는 칼슘하고 비타민 D가 없습니다. 그래서 칼슘하고 비타민 D도 잘 섭취해야 된다라는 거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철분은 꼭 소고기에만 들어있는 건 아닙니다. 또 많이 들어있는 게 우리 그 순대 사면 주는 돼지 내장들 있잖아요. 네, 그 그거 저 돼지 간 좋아하는데. 이런데 굉장히 소고기보다 더 많이 철분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좋아하는 아이들은 그런 식품 주셔도 괜찮습니다. 9193 뒷번호 쓰시는 분. 아이들 주려고 사둔 영양제가 유통기한이 임박합니다. 그 어른들이 먹어도 될까요? 네, 괜찮습니다. 대신 그 용량이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거는 그 제조사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품에 들어있는 성분 보시고 그 용량을 조절해서 드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저희 집은 비타민 D 영양제를 아이랑 저희랑 같이 먹거든요. 대신 성인의 그 비타민 D 요구량이 2배이기 때문에 아이한테 뭐 한 방울을 주면 저는 2방울을 먹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같이 먹고 있습니다. 이게 돈 아끼는 방법이기도 해요. 3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우리 이재현 교수님께서 문자에 답을 해주고 계신데 눈과 관련된 영양제에 또 질문을 해주신 분들이 계세요. 6123님 아이들 눈 영양제 효과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셨고요. 8042님도 아이 아빠가 눈이 안 좋아서 루테인을 챙겨 먹는데 아들이 본인도 먹고 싶다고 따라 먹더라고요. 이제 초등학교 입학했는데 루테인 같이 먹어도 괜찮나요? 하셨습니다. 이런 그 광고들 많이 하죠. 루테인을 먹으면 눈이 좋아진다라고 하는데 건강기능식품의 광고에서 어떤 건강에 효과가 나타난다, 질병이 치료가 된다라고 그 명확히 표시하는 것은 사실 과장 광고에 속합니다. 루테인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루테인은 요즘 그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서 아직 논란이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소아한테는 이걸 먹이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눈 건강을 생각하면 사실 키도 마찬가지고 모든 생활 습관이 마찬가지인데 이런 영양제를 통해서 눈 건강을 좋게 한다는 생각보다는 책 볼 때 밝게 하고 영상 보는 거 줄이고 밤에 어두운 데서 뭐 잘 안 보고 그렇게 생활 습관을 잘 갖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은 지금 시력이 안 좋은 아이라고 하더라도 성장을 하면서 시력이 좀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시력이 걱정된다 그런 아이들은 안과에 가셔서 6개월에서 1년 사이마다 한 번씩 안과에 가서 안과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이 더 눈 건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오늘도 이재현 용인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